안녕하세요. 축구계짜입니다. 유럽 축구대회가 모두 끝나고 본격적인 이적 시장이 시작되고 있는 요즘.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팀의 이적 소식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무한 기다림에 지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적 소식 때문에 지쳐가는 축구 팬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줄 유망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리시즌이 시작되고 있는 현재 이때가 아니면 더 보기 힘든 유망주들의 실력은 자신이 좋아하는 팀의 미래자원을 평가함과 동시에 다른 팀의 유망주들과 비교하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언제 오피셜이 될지 모르는 이적 시장의 지루한 기다림을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공격수 유망주 3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3명의 선수는 맨유의 파쿤도 펠리스트리, 토트넘의 데인 스칼렛, 그리고 리버풀의 하비 엘리엇입니다. 먼저 맨유의 펠리스트리는 2001년생 우루과이 출신으로 페냐노를 떠나 지난해 10월 맨유에 입단한 유망주인데요. 입단 당시 유럽 무대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 어린 선수에게 이적료 100억 원을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17살의 나이로 프로 무대에 데뷔할 만큼 잠재력을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토트넘의 데인 스칼렛은 8살 때부터 토트넘에 입단한 성골 유스로 해리케인 이후 토트넘이 낳은 최고의 유망주인데요. 토트넘 유스 아카데미 시절 연령별 단계를 모두 월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리버풀의 하비 엘리엇은 풀럼 유스 출신으로 15세의 컵대회 데뷔, 16세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까지 최연소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비 엘리엇은 당시 리버풀 광팬이었는데 실제로 리버풀로 오게 되면서 성덕으로 불리는 선수입니다. 먼저 하드웨어 측면부터 살펴보면 3명 모두 거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기에 작은 신장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10대라는 점에서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데인 스칼렛은 현재 나이가 16세로 가장 어려 신체적으로 더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인 스칼렛과 하비 엘리엇은 자국 리그에서 뛰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우루과이 출신으로 라틴어를 사용하는 펠리스트리는 언어와 문화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프리시즌 첫 경기 후 구단 인터뷰를 보니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였는데요.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언어적 차이는 극복했으니 적응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선수 모두 10대 중반에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특히 리버풀의 하비 엘리엇은 세 선수 중 가장 빠르고 어린 나이에 프로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3경기 출전으로 경기 경험이 가장 많은데요. 그냥 경기 수만이 많은 것이 아니라 펠리스트리와 스칼렛와는 달리 프로 무대에서는 많은 경기를 뛰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데인 스칼렛의 경우 유스 경기를 주로 뛰다가 프로 경기에는 두세 번 출전해본 경험이 전부라면 펠리스트리는 전반기에 유스에서 뛰면서 리그 적응력을 키운 후 후반기에는 실질적으로 1군 프로 무대에서 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다음은 세 선수의 포지션 및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펠리스트리의 주 포지션은 우측 윙어로 세컨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2선 공격수입니다. 2선 공격수답게 펠리스트리의 최대 강점은 뛰어난 드리블 능력과 적극적인 수비 가담인데요. 영상을 보면 짧은 볼터치와 빠른 방향 전환, 그리고 순간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 능력이 돋보입니다. 특히 지난 시즌 후반기 라리가 인디 시절 90분당 70%가 넘는 드리블 성공률은 유럽 5대 리그 같은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상위 6% 안에 드는 높은 성공률로 뛰어난 드리블 능력을 보여줍니다.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간혹 볼을 빼앗겼을 시 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펠리스트리는 볼을 되찾기 위한 책임감이 있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실제 펠리스트리의 볼 리커버리 수치를 보면 2선 공격수임에도 준수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반면 공격수임에도 90분당 슈팅 숫자가 한계가 채 되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프로 무대에서 기록한 5개 슈팅 모두 오른발이었다는 점에서 왼발 능력 개발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데인 스칼렛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인 스칼렛의 주 포지션은 중앙 스트라이커로 상황에 따라 측면 공격수 역할도 가능한데요. 스트라이커답게 스칼렛의 최대 강점은 높은 골 결정력입니다. 유스 시절 기록이 대부분이지만 지난 시즌 27경기에 나와 25골 5도움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판단과 좋은 위치 선정으로 만든 헤딩 득점은 유스 시절 첼시의 최고 골키퍼도 놀라게 했다는 점에서 스칼렛의 뛰어난 득점 능력을 보여줍니다. 최전방 공격수임에도 수비 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공격 전개를 지연하는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현대 축구에서 요구하는 스트라이커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체적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이라 큰 방에서 볼을 받고 버텨주는 힘과 좁은 공간에서 개인 기술로 상대 수비수들을 이겨내는 스킬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는 경험이 쌓다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비의 엘리엇의 주 포지션은 우측 윙어 겸 공격형 미드필더로 최근에는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해 멀티 능력까지 겸비한 선수인데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습니다. 축구 센스가 좋고 볼 컨트롤과 패스 능력이 뛰어난 것인데요.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넣어주는 킬패스는 17살이라는 나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윙어임에도 플레이메이커 능력을 갖추고 있어 클럽 감독은 이번 프리시즌에서 엘리엇을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기도 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프리시즌에서 살라에게 준 패스는 앞으로 그가 측면보다는 중앙에서 더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윙어로 출전 시 다소 낮은 수비 가담은 장차 중앙 미드필더로 포지션이 바뀔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종합해보면 드리블을 활용한 개인 기술 측면에서는 펠리스트리가 우위를 보이고 슈팅과 골 결정력 면에서는 데인 스칼렛이, 가세의 출전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볼 컨트롤과 창의적인 패스 측면에서는 하비 엘리엇이 우위로 보입니다. 세 선수 모두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팀 전술에 따라 출전 기회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3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마음에 드는 선수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부디 유망주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Coming soon!